네, 9주차 자연과의 공정기술 세 번째 시간 1교시에는 바이러스의 전쟁이란 제목으로요. 바이러스 없는 건 바이러스다. EJ가 살 길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바이러스가 사는 법, 두 번째 바이러스와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. 공존,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공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.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. 2007년 콩고의 한 마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이 발생을 했습니다. 그 마을의 70%가 사망을 했죠. 그것은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였습니다. 그 원인은 죽은 이의 시신을 닦는 전통 장례의식이 확산의 주 원인이었었는데요. 무슨 얘기냐면 그 마을에서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시신을 닦는 그러한 마치 우리가 염할 때 시신을 닦는 것처럼 그 시신을 닦게 되는데 마침 그 에볼라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을 시신을 닦게 되면서 같이 참여했던 가족들이 이 에볼라 바이러스 걸리게 된 상황이죠. 따라서 이 괴질은 그나마 공기로 확산되지 않아서 전파되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공기로 전파가 된다면 아마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. 인류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바이러스 우리가 앞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봤었죠. 이 파란색이 노란색이 동물 세포고 우리 몸의 세포고 이 파란색은 거기서 나오는 바이러스. 두 번째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. 우리가 독감 혹은 뭐 사스라고 부르는 홍콩 독감이라고 부르는 이런 바이러스의 모양이죠. 바이러스의 모양을 보고 있고 세 번째는 박테리아만을 공격하는 박테리아 파지, 박테리아 세포가 있고요. 박테리아 달라붙어 있는 바이러스의 모양을 보고 있죠. 에이즈, 여기 면역세포인 T세포에서 T세포를 공격하고 나오는 녹색의 점 보이십니까? 이게 바이러스의 모습입니다. 바이러스란 어원은 바이러스, 즉 비루스란 독에서 나온 그런 뜻이죠. 즉 독이 있는 물질이다 라는 뜻이죠. 거기서 우리 호스트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. 숙주라고 부르는 동반자가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것이죠. 그래서 바이러스가 생명체냐? 생명체는 지 혼자 스스로 자랄 수 있어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생명체는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을 정도죠. 여기 보고 있는 것은 동물세포에 달라붙어 있는 바이러스의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. 즉 바이러스는 이렇게 동물세포의 이 안에 들어가 살면서도 주인은 숙주를 때로는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킬러지 이게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는 과연 동반자라는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마치 하숙생이 하숙집에 사는 것이 물론 동반인데 그 하숙생이 만약에 주인을 무자비하게 죽인다면 과연 동반자냐라고 부를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. 바이러스는 킬러에 가깝다. 우리가 느끼는 바이러스, 우리가 늘 보는 바이러스는 오히려 킬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. 이 바이러스는 크게 단백질로 되어 있는 바깥 부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. 이 부분이.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이 DNA냐 RNA냐 두 종류도 있습니다. 현재까지 밝혀진 바이러스의 종류가 1,400여 종 정도지만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생물체는 다 바이러스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그 중에 우리한테 어떤 식의 영향을 주어서 공부를 해서 찾아낸 것뿐이지 이 자연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앞서 본 것처럼 바이러스는 크게 DNA와 RNA 두 종류가 있다고 보는 거죠. 그리고 단백질이 바깥을 싸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바이러스는 앞서 본 것처럼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. 이 부분 앞에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. 바이러스 전략의 두 가지는 치고 빠지기, 즉 숙주를 들어가서 숙주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100개 되는 자손, 100배 되는 자손을 다시 만들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상황이 불리해서 숙주를 죽이면 안 되니까 숙주 안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머무르는 바이러스 두 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우리한테 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주로 물론 치고 빠지는 흔히 세포를 터뜨리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. 바이러스 역시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있다고 썼습니다. 대표적인 박테리오 파지, 즉
박테리아만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는 먹을 게 많다면은 상대방을 파괴해서 순식간에 수를 늘리지만 먹을 게 없다면은 그 안에서 숙주를 죽이지 않고 숙주와 같이 산다라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. 그래서 바이러스가 살아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우리가 주로 이 매스컴산이라든가 많은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조류 독감입니다. 이 조류 독감은 조류, 즉 닭이라든가 주로 닭이죠. 우리가 주로 가축을 많이 기르는 것, 닭 혹은 뭐 기러기, 새 등을 감염시키는 AI라고 부르는 것이 조류 독감인데요. 지금 이제 조류 독감을 조사하는 사람들은 이 새라든가 이런데 분비물이라든가 조사하면서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가를 검사하는 거죠. 네이처라는 유명한 학술지에는 2013년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 독감, 이 조류 독감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. 사망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종류의 조류 바이러스가 합쳐져서 발생한 신종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조류 독감이 그 중에 한 종류가 H7N9인데 이것이 생긴 것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개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이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. 그게 나타나면서 2013년 중국에서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. 즉 이러한 방법으로 나타난 변종이 만약에 치사율이 높은 변종이 나타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?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. 면역이 안 돼 있었으니까 제2의 아시안 독감, 상당히 많은 수십만 명이 사망한 아시안 독감, 홍콩 독감이 일어날 수가 있다. 변종이 언제라도 생기고 그때 사람은 굉장히 많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.